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과 관련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이곳저곳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 나요.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1등 넘어가 헬기장. 이제 미역꽃이 피었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말씀도 좀 좋은 그러시죠. 통합된 국민의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뜻이 같습니다. 통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두 분의 뜻이 같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어제 만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전 의원님 어제 2시간 51분 시간상으로 그 실질적으로 만찬회동이 열린 시간은 2시간 36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이 잘 못 물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2시간 36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화기애애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 발표한 내용, 그 말씀하신 거를 쫙 들어보면은 굉장히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담하듯이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을 했구나.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뭐 그냥 협조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협조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이라는 것은 축적이다. 굉장히 저는 어제 모임의 가장 중요한 언급은 국정은 축적이다라는 말로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정부를 무조건 부정한다든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현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 대로 계승을 하고 미진한 것은 개선하겠다라면서 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된 거죠. 또 대통령도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굉장히 면밀히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배석자가 또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딱 두 분만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뭐 진실 게임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배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나왔던 얘기는 비교적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알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또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다른 이슈가 다 묻히는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2시간 51분, 2시간 36분을 만났는데 브리핑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브리핑된 것이 많죠. 많습니까? 이제 그 두 분이 말씀 나누신 소재라 그럴까요? 이걸로 보면은 덕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고가 있었고 같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나 뭐 그다음에
안보 문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집무실 문제 얘기했고, 코로나 문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MB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제 안 했다고 얘기는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 늦어졌잖아요. 역대 가장 늦게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이제 두 분 다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앞으로 이제 취임 후에 국정운영 기대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 밖으로 지금 낮은 비율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늦어지고, 과정에서 조금 양쪽의 관계자들이 공방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건 영수회담이나 다른 여야 어떤 협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독 전제 조건처럼 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사전 공방이 이루어지고 실무 접촉도 그에 따른 실무 접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꼬인 경우고,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두 분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이야기, 또 이미 나왔던 이야기를 또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주고받기에는 애당초 한계도 있었고, 또 이미 이 과정에서 정리돼 버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5가지 덕담과 회고와 그다음에 안보, 집무실, 코로나, 민생 이런 문제로 두루두루 다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얘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어제 장전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라이브로 전체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봤는데 말이죠. 일단 장재원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한 데 대한 이제 답변을 통해서 나왔는데, 가장 관심이 갔던 MB 사면 얘기 절대 없었다.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절대 없었다. 왜 이렇게 2시간 36분 동안 길게 진행될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추경, 인사 이건 다 실무선에 맡긴다. 장재원 비서실장이 자기 이름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장재원과 이철이 라인이 알아서 해달라고,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대통령도 얘기했고 당선인도 얘기했다. 글쎄요. 어제 저는 인상적인 대목이 말이죠. 그래도 국민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장재원 비서실장이 크게 메모를 해갖고 와서 브리핑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달할 게 별로 없었던 건지,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게 얘기는 있었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어떤 서로 이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것인지 늘 이런 의문은 생기잖아요. 가령 MB 사면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정말 안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안 된 것인지 늘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과거에 뭐 이제 당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 만나는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라고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다. 네, 그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정치하는 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알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은 이건 뭐 대통령과 또 당선인의 그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진실하고 달리 이야기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2시간 한 30분 이상 환담을 하고 하면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거는 저는 확실한데, 하지만 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미 갈등이, 이미 이견이 노출된 게 많아요. MB 사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물론 면밀히 살핀 다음에 예산을 협조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2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협조가 아니라 예산을 면밀히 살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2시간 반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아마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그것도 사실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이
야당의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의식했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심했구나. 저는 그 완전히 뭐 이렇게 편했던 시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만찬 시간이요. 예. 사실 장제원 의원이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내용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예. 예, 협조를 부탁하고 또 차기 정부 성공하기를 빈다 그러고 넥타이 또 선물했어요. 근데 예. 저는 이거 이상 더 깊게 들어가기는 부담이 오히려 있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수인계입니다. 대통령끼리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인수위 백날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국정은 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단순히 어제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외 정상 간에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은 정보에 접했던 분 아닙니까? 그거를 차기 당선인에게 서로 인수인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정이 축적이 아니라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정치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조금씩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지난 정부가 모두 적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난 정부는 모두 적폐 정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또다시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정은 축적이다. 꼭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 어제 브리핑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만 했어요. 청와대 측은 안 했어요. 이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청와대가 이걸 당선인 측을 배려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브리핑 내용도 그렇고 브리핑 형식도 예. 그렇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라. 네,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 예. 회담을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걸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데 거고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회동과 관련한 내용은 늘 양측이 결국 같이 해왔어요. 아닙니다. 청와대도 해왔어요. 야당이 먼저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예. 확인을 해주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조금 보완할 부분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형태였고요.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배려이기도 하지만 당선인 측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관례로 보나 그동안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사실은 지금 뭐 구체적인 게 없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인수위 활동, 인수인계, 그다음에 국정공백 업계, 그다음에 안보공백 업계 이런 게 사실 두 분이 만나서 덕담 외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집무실 문제 이게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께서 예산 협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게 5월 9일까지는 불가능한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은 초기 예산이 뭐 착수하는데 뭐 필요한 거라든가 검토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정도는 지금 지나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예. 그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저는 실제로 거기서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서 좋다 혹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를 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사 당선자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동안 충분히 제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뭐 또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이미 해왔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특성상 덕담 주고받고 인수인계, 인수위 활동 원활하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의제들이 특히 대립됐던 얘기들이 껴들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내용도 원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형식도 저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만남은
마치 인사 문제를 놓고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우리 둘 사이에는 적어도 이견과 갈등은 없다. 원활한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자리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듭된 약속. 대선 때는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걸 용산으로 바꾼 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기현 비서실장이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메모를 해갖고 와서 그 메모를 보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도 전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왜 제가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전 정권, 그 전 정권 또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다들 말씀해 오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만큼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통령 이전 집무실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 이야기 뭐 있는 그대로 알겠어요. 차기 정부가 어디로 갈지는 차기 정부가 선택해도 돼요.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핀다는 얘기는 오늘 국무회의에 당장 예비비 승인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특히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취임 당일날 바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지 어떻게 보셨어요? 당선인과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공감한다. 그러나 취임 이전에 뭐 국방부 집무실 이런 것이 다 이전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25일을 기준으로 그것이 넘어가면 5월 9일 이전에 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같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옮기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님의 말씀은 아마 이전 계획도 기본 스케줄은 짜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이 나오면은 예컨대 타당성 내지는 조사 검토 이것도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등등의 것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장소는 차기 정부 몫이라고 했고요. 5월 9일 날은 이미 양쪽 다 불가능한 것으로 말했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9일 이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어렵다는 걸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오늘이 대선이 끝나고 21일 꼭 지난 시점이네요. 3월 29일이니까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요. 지난 20일 동안 아까 MB 사면 문제가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용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에게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단어 아니었을까요? 다른 인수위 활동 모든 것들을 다 용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게 흡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인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 이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장제원 의원 그 브리핑에 보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업이 먼저 됐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 또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한 거 그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누가 봐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 설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미리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국민 발표가 먼저 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회동이 이렇게 늦어졌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실 앙금은 있다고 봐요. 앙금은 있다고 보고 되도록이면은 어제 뭐 2시간 30분 이상 만난 것을 오랫동안 만나서 참 잘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차례 더 많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원활하고 주도 면밀한 인수인계, 대통령 또 차기 당선인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인수인계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뭐 예상했던 얘기만 이렇게 어제는 오갔잖아요. 네. 거의 의전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의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부 그리고 지금의 인수위는 위기 관리를 하는 인수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뭐 ICBM 도발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정말 최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그 경제 상황, 또 어려운 보건 상황,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는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죠. 그래서 대통령 간에 정말 신금을 터놓고 두 분이 만나든 배석자가 있든 간에 저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는 뭐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정말 중요했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를 이미 여러 차례 나타냈고 피력을 했고 당선인은 어쨌든 취임 첫날을 저는 청와대에서 맞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은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일정표나 청사진이 과연 제대로 당선인 측에서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제기돼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절충이 돼서 인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일단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의사는 피력한 거고요. 인수위원회 당선인 측에서 앞으로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현실적으로 보면 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까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을 쓰겠습니다. 방탄이나 경호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에 따라 맞추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 아닐까요? 근데 애당초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소재였어요. 집무실 이전을 한다는 것이 5월 9일까지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5월 9일까지 방 뺄 거 빼고 다 옮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협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럼 취임 전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취임 전부터 검토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달라. 그러면은 인수위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국방부 돈 얼마 드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사 기간 얼마냐, 안보상에 그럼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합참 뭐 다 보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바람직한 협조의 상인데. 요걸 5월 9일 이전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여기는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집무하지 않겠다. 이게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협조를 구하는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협조를 해달라 하고 5월 9일 못 박은 거를 전제하지 않았으면은 협조할 수 있었던 문제죠. 예. 그걸 아마 김영준,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더 깊숙이 얘기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지를 설명한 것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장은 어떠세요? 그 5월 9일을 이제 데드라인으로 한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이 문제가 더 또 심각해지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현 정부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방부로 가는 거를 그 안보 공백이냐 아니면 안보가 더 강화되는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현 정부가 협조한다는 조건이라면은 안보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합참 벙커는 그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이제 합참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과거에도 국방부는 같이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서로 같이 근무했던 적도 있고 따로 지금은 또 따로 근무하지요. 그리고 인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지금 국방부가 옆으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안보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무리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통해서 되는 건데 그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지지 않은 거는 제가 봐도 정무적인 실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협조를 했더라면은 5월 9일까지 충분히 가능했어요, 옮기는 것 자체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서로 달리는 기차처럼 말이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양보가 안 됐던 거죠. 이것은 무언가 좀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그동안에 갈등하던 모습은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은 정권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반 동안 만찬회동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거듭해서 이전 대통령들도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저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